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맨 처음 영국에 도착해 훈련장에 들어가서 모든 게 어리둥절했다. TV에서 보던 선수들을 그냥 또 다시 만난 느낌이었다. 좀 이상했다. 기분이. 나는 분명 놀러온 게 아닌데 나 역시도 이 팀의 선수로 온 건데 왠지 그냥 구경꾼이 된 그런 기분이었다. 처음은 영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며 관두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수들과의 대화 소통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게을리할 수 없었다. 경험을 통한 배움이었다. 처음에 일본 진출을 해서 일본어를 전혀 몰랐을 때 일본 말에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한 단어가 많았었다. 그래서 일본 동료가 웃어라고 했었는데 농담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웃으라고 하는 줄 알고 계속 웃고만 있었던 적도 있다. 그때의 경험들이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열심히 하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니 점점 축구에 집중할 수 있었고 축구를 열심히 하니 사람들의 집중과 유명세는 같이 따라오게 되었다. 유명해지니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불편했다. 나는 축구는 잘하고 싶은데 평범하고 싶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 축구를 잘하게 되면 유명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유명해지는 건 싫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터뷰는 선수로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좀 더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나는 일반 학생들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돼서인지도 모르겠다. 어렸을 적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게는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 남들 눈에 띄는 선수도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 인생은 늘 그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시점에 나는 프로팀은 물론 대학팀에서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명지대 김희태 감독님 눈에 들어 겨우 대학에 진학했다. 이후에도 허정무 감독님한테 발탁되어 운이 좋게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되었다. 명지대 시절 올림픽 대표팀과 평가전에서 어떻게 우연하게 나한테 공이 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을 다 제치고 골을 넣게 되었다. 그때의 느낌을 떠올리자면 내가 선수들을 제쳤다기보다 왠지 선수들이 다 나를 피해주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키퍼랑 1대1이 되어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넣었다. 그리고 며칠 후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되게 되었다. 그때 정말 머리가 하얘져 버렸다. 왜냐면 그때까지 내가 진정 원한 것은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저 올림픽 대표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기뻤다. 당시 언론은 문제 제기를 했었다. 명지대 김희태 감독님과 올림픽 대표팀 허정무 감독님이 친한 사이라서 내가 대표팀에 발탁되었다는 기사들이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억울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런 마음은 없었다. 왜냐하면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니까. 대표팀 선수는 아무나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너무나 내가 바랬던 꿈이기도 하고 이후에도 일본 제1리그 교토 퍼플 상가로 진출하고 남들이 보기엔 잘 풀린 것처럼 보여도 대표팀에서 나는 그저 어디까지나 후보 선수였다. 나를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나에게 의아할 정도로 기회를 많이 준 감독이 있었다. 히딩크 감독님이었다. 처음에 10분 다음번엔 20분 조금씩 출전 시간이 늘어갔지만 경기에만 뛰게 할 뿐 조언이나 요구사항은 전혀 없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북중미 골드컵,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그러나 대회 도중에 발목 부상이 나를 발목 잡았다. 스스로 실망감에 눈앞이 깜깜했다. 탈의실에서 혼자 맥이 빠져 있을 때 히딩크 감독님이 오더니 나에게 해준 짧은 한마디. 박지성 선수는 정신력이 훌륭합니다. 그런 정신력이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내 정신력을 누군가 알아줬다. 눈에 띄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평발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의 유일한 무기는 정신력 하나로 버티는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내 정신력을 높여 평가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그 어떤 칭찬보다 황홀했다. 이후 월드컵 직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스포츠 신문 일면에 월드컵 제외되어야 할 선수 1순위로 나를 지목했다. 한 번도 히딩크 감독님의 대표팀에서 제외되어 본 적이 없지만 언론은 또다시 나를 지목했다. 하지만 나는 보란듯이 월드컵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그리고 포르투갈 전 히딩크 감독님이 한 말을 가슴에 새기고 골을 넣었다. 만약 히딩크 감독님이 아닌 다른 감독님이었다면
나는 월드컵을 뛸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 히딩크 감독님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월드컵이 끝난 후 유럽에서 우포가 들어왔다. 하지만 유럽행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그때 나는 소속팀에서 교토의 별이라고 불리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일본 무대에 적응을 완벽히 했을 시점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유럽을 지금 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아직은 일본에 있어야 하는 건가를 두고 많이 고민했었다. 하지만 유럽은 꼭 가고 싶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때 나한테 기회가 찾아왔다. 거기에 그 기회가 나를 잘 아는 감독님이 있는 팀에서 왔다는 것이 나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처음 간 유럽 무대는 만만하지 않았다. 어디서든 나름 내 몫을 해냈지만 이번에도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바로 수술을 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무릎이 아픈 상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통증을 참아가며 뛰었기 때문에 내가 이 팀에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경기장 분위기는 냉혹했다. 부진한 동양에서 온 선수를 참아주는 팬들은 없었다. 공을 받을 때는 무조건 야유가 나왔다. 한국 선수를 왜 데려왔냐? 동양인은 역시 안 된다. 팀의 주장마저도 나를 변호하지 않고 비난할 정도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었다. 앞서 말한 대로 뜨거운 홍건중의 열기가 내가 공을 잡으면 차갑게 식었다. 나에게 공이 오면 3만 5천 명의 홈팬들은 일제히 야유를 했다. 내가 다른 선수에게 패스하면 거짓말처럼 야유를 멈췄다. 입단 후 5개월 동안 출전한 경기는 단 8번. 나는 처음으로 공이 무서웠다. 경기에 투입되면 제발 나에게 패스가 오지 말라고 속으로 기도했다. 그러다 보니 위축이 되고 매 경기마다 차라리 오늘 경기는 교체라도 투입되지 않았으면 했다. 그렇게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떠난 전지훈련 개별 면담 시간. 히딩크 감독님은 나에게 말했다. 일본 세계팀에서 너에게 오퍼를 보내왔다. 하지만 나는 너를 보내고 싶지 않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나는 고민에 휩싸였다.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환호로 바꿀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던 나는 히딩크 감독님께 말씀드렸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의 경기력에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의 본 모습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나의 100%를 보여주고 그때도 한계에 부딪힌다면 그때는 후회 없이 떠나자 다짐했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작은 것 하나에도 칭찬하기 시작했다. 5m 앞에 있는 동료에게 연습 때 패스를 하고서도 거봐, 할 수 있잖아. 잘했어.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며 언젠가 빛을 볼 날을 고대했다. 그리고 2004년 2월 유럽컵 페루자와의 원정에서 나는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나의 실력을 어김없이 보여줬고 나는 그 경기를 기점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한국에서 온 미드필더, 골머신, 에인트 오번의 수호자, 3만 5천 명의 야유는 더없이 큰 환호로 바뀌었고 나의 진가를 알아봐준 팬들은 나만을 위한 응원가까지 불러주었다. 처음엔 당황했다. 야유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불러준다고? 나는 그렇게 내 실력을 인정받아 유럽 최고의 명문 구단으로 이적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이는 유럽에서 나도 거기서 축구 선수로 생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 이 경기장에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하는 선수다라는 마음을 다짐하며 경기에 임했다. 그때를 회상하며 느낀 것은 쓰러질지언정 무릎은 꿇지 않는다. 언젠가는 그들도 한 번쯤은 쉴 것이고 그때 내가 쉬지 않고 나아간다면 차이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항상 위기가 닥칠 때마다 98%는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내 안에서 찾다 보면 반드시 위기에서 탈출할 실마리가 보이게 될 것이다. 축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 누구보다 빠르지도 못했었고 신체 조건 또한 누구보다 크거나 강인하지도 않았다. 남들과 똑같이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그런 나에게 완벽주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사람들이 내게 진정한 스포츠맨이라면서 칭찬을 할 때 나는 생각했다.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쏟아지는 비난에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한 심장을 가져야만 한다고. 우연은 그냥 그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지만 행운은 직접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인정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한 발씩 딛고 올라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패배감부터 버리는 것이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나는 유명한 선수가 되기보다 누가 주목하지 않더라도 팀과 내 자신을 함께 상승시키는 힘이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최선을 다한 후에 얻게 된 결과라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것이지 그들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